또 훌륭한 모델링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ape 머지 기능입니다. Shape 머지라는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Shape이라는 기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Shape이라는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3D Max 환경을 새 환경으로 바꿔서 설명을 진행할까 합니다. Ctrl N 키를 누르시면 3D Max 새 파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저장시키는 항목에선 아니오를 눌러주시고요. New Scene에서는 New All로 선택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다. 뷰 상태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청소된 새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쉐이프로 우리는 형태를 그려볼까 합니다. 쉐이프 형태에서는 라인을 그리거나 렉팅글, 사각형을 만들거나 서클을 만들거나 엘립스, 타원을 만들거나 아크, 아크를 만들거나 도넛을 만들거나 엔곤을 만들거나 별을 만들거나 텍스트를 만들거나 헬릭스를 만들거나 에그를 만들거나 섹션을 만드는 등 다양한 어토캐드 기능, 어도브 일러스트레이터 기능에 2D 쉐입을 만드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복잡하다고 하는 이 스타로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다시 Ctrl N을 눌러서 화면을 지워주시고요. 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 자, 스타가 만들어지고 별 꼭지가 몇 개인지 그리고 별 꼭지의 깊이가 몇 개인지가 마우스 클릭으로 조정이 되어지죠. 모든 오브젝트는 제작하고 나면 어디로 가라고요? Modify 패널로 들어갑니다. Modify 패널로 들어가셔서 포인트, 꼭지점을 조정해 줄 수가 있고 Reduce, 지름값을 통해 별 꼭지의 깊이를 재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모디파이어에서 수정하고 나면 바로 직후에 무브 키로 항목을 선택해서 무브 키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시거나 F12 버튼을 눌러서 X축, Y축을 0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0점으로 오브젝트를 제작을 해 주어야만 다른 타 오브젝트와 결합시키거나 이 오브젝트를 변형시킬 때 축이나 점이나 각 서브 오브젝트의 위치값을 정확하게 줘서 변형을 시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쉐입 항목은 높게 올려주겠습니다. 이 밑에는 큰 구를 만들어서 명값이 많은 덩어리 오브젝트에 이 쉐이프가 어떻게 결합되어지는지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크리에이트 항목에 다시 지오메트리 항목에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기초 입체 도형으로 들어가서 큰 커다란 구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말이죠. 구의 형태에선 이러한 모듈이 다 각으로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수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죠. 시그먼트 값이라고 합니다. 회전값, 시그먼트 값을 64만큼 더 많은 수로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운 구가 만들어지죠. 이런 둥그러한 건축물은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바닥은 둥그렇게 하게 되면 굴러다니게 되겠죠. 이 부분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스피어 항목에서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셔서 헤미스피어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 밑에서부터 면이 잘려지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0.5로 했을 땐 반구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0.5. 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요. 이 반구의 형태에서 이 별이 올라오는 오브젝트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별이 올라오는 이 별 형태의 덩어리가 올라오는 건축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택한 오브젝트의 컬러가 회색이라 너무 짙게 보이죠. 자, 밝은 색으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부터 바꿔줄게요. 별은 흑색으로 되어져 있죠. 별은 밝은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구는 밝은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 오브젝트도 그리드 좌표계의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W키를 눌러서 무브 툴로 바꿔준 다음에 X축과 Y축을 각각 제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별의 오브젝트도 각각 제로로 놓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각각 제로로 바꿔주셔야 하겠죠. 자,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가 하나가 돼서 쉐입과 덩어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덩어리에서 쉐입이 올라오는 건축물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형태를 선택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모듈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셔서 컴파운드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쉐입 머지를 누르게 되면 픽 쉐입 항목이 나타납니다. 아, 쉐입을 가지고 오라는, 이 컴파운드 오브젝트가 쉐입 머지입니다. 쉐입을 가지고 오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죠. 자, 컨트롤 Z를 누르겠습니다. 안 가지고 옵니다. 컨트롤 Z. 이번엔 말이죠, 이 쉐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셔서 쉐입 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쉐입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오브젝트를 보니
오브젝트는 덩어리로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에서 결국 shape merge라는 기능은 shape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덩어리 입체 도형을 얘기하는 거군요. 자, 그럼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자, 다시 덩어리 도형을 선택해서 컴파운드 오브젝트 항목에서 shape merge로 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ck shape를 선택하셔서 별을 클릭하십니다. 이 별을 선택하니까 이 별의 엣지가 쉐입에 나타나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걸 어떻게 높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별을 어떻게 다른 형태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오브젝트를 제작하고 나면 무조건 Modify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셔서 Shape Merge의 항목에 스택 리스트의 디렉터리를 열어보시면 오퍼랜드 항목이 나타나 있네요. 이 오퍼랜드를 클릭하셔서 오퍼랜드 리스트에 있는 항목 중에 스피어를 클릭하시거나 스타를 클릭하시면 그 개체 오브젝트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타가 나타났군요. 스타입니다. 이 기본 도형과 똑같은 기능의 스타의 기본 옵션이 이 Shape Merge, 이 덩어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오브젝트 상태에서도 다양한 쉐이프의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레디우스 값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도 다양한 쉐입의 변형 옵션을 모델링에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별이 나타난 이 기능을 이 덩어리에서 어떻게 해볼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에서 좀 전에 우리가 사용해 보았던 Edit Mesh라는 기능을 한번 입혀보죠. Edit Mesh는 점, 선, 면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니까 말이죠. 자, Edit Mesh를 입혀줘 보겠습니다. Edit Mesh. 자, Edit Mesh가 이 Shape Merge 위에 스택 리스트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우리는 이 Edit Mesh에서 폴리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폴리곤. 자, 폴리곤을 선택하니까 쉐입이 입혀진 그 상태의 메쉬 오브젝트의 쉐입 형태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배우게 될 이러한 메쉬 기능 중에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지만 우린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으로 이 오브젝트의 활용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익스트루드는 뽑아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 오브젝트 상태에서 한번 뽑아줘 보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버튼을 눌러서 뽑아주거나 혹은 수치를 입력해서 뽑아주거나 밑으로 떨어뜨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뽑아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혹은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홈이 내려가죠. 자,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F4번을 눌러서 이러한 엣지 보기 상태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건축물이 만들어진 이러한 기능으로 뽑아줄 수 있는 기능이 쉐이프 머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다양하게 도형을 변형시켜서 또 다른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스케일 버튼 R키를 눌러서 뽑아낸 이 오브젝트를 납작하게 변형을 시키거나 혹은 더 깊게 또는 컨트롤 Z를 눌러서 더 깊게 튀어나오는 형태로 물체의 형태를 변형시켜 줄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쉐이프 머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컴파운드 오브젝트, 너무나 중요한 뷰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물체와 물체를 겹쳐서 빼주거나 더해주거나 교차하는 부분만으로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뷰린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들을 제작하시다 보면 사각형 박스의 건축물과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교차되며 그 건축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건축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건축물의 형태를 뷰린이라고 생각하고 부울합에 교차되어지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수학적인 방법들을 활용해서 그 오브젝트를 제작해 볼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활용하는 부울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먼저 새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키를 눌러서 저장하지 않고 New All로 새로운 창을 엽니다. 가장 쉬운 박스를 이용해서 부울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하셔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고 또 이 형태와 교차되어질 박스의 형태를 만들고 또 이 기능과 교차되어질 박스의 기능으로 형태를 만들고 또 이 기능과 교차되어질 하나의 박스의 덩어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 기능들이 모두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건축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건축물의 모델링을 너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무브 키를 이용해서 각각의 교차되어지는 이 오브젝트 덩어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를 눌러서 엣지 페이스 보기로 좀 더 라인이 뚜렷한 형태로 뷰를 바꿔주고요. T키를 눌러서 윗면의 보기 상태로 바꿔준 다음에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오브젝트 위치들을 바꿔주시고 L키를 눌러서 혹은 F키를 눌러서 물체의 높이 값을 바꿔주십니다. 물체를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동시에 오브젝트가 함께 선택되어져서 물체의 변형을 시켜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건축물들은 우측 건축물과 좌측 건축물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통로의 건축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 오브젝트들을 모두 다 연결해 볼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말이죠. 자, 기준이 될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 오브젝트는 이 선택한 오브젝트는 월드 축의 정가운데 있으면 훨씬 더 깔끔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W키를 눌러서 무브 상태로 바꿔주시고요. X축을 0, Y축 값을 0으로 바꿔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씩 같은 오브젝트로, 덩어리 같은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의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밑에 컴파운드 오브젝트를 여시겠습니다. 그리고 뷰린을 눌러주십니다. 뷰린을 눌러주게 되면 아까 쉐이프 머지와 마찬가지로 뷰린에 대한 어퍼랜드 개체 항목이 나타나고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픽 항목이 열리게 됩니다. 이 오퍼레이션의 변한 부분은 유니온, 물체와 물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인터섹션, 교차하는 부분만 남겨주시는 겁니다. 서브트랙션,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를 빼시는 겁니다. 서브트랙션 두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한 오브젝트에서 빼주는 겁니다. 반대로. 자, 서브트랙션을 누르고 서브트랙션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픽 어퍼랜드를 누르고 이 두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만들 때 쉽게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뷰린을 사용하니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 뷰린이 선택되어져 있는 이 항목에서 이 뷰린을 수정하기 위해 그대로 모디파이어로 들어가십니다. 물체를 만들면 무조건 모디파이어 패널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린 이 항목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퍼레이션에 변환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섹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인터섹션으로 바꿔주니까 교차되는 부분만 남는군요. 서브트랙션 두 번째 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서브트랙션 두 번째 거를 선택하니까 이전 형태를 선택한 형태에서 빼준 덩어리만 보여집니다. 유니온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유니온을 클릭하니까 두 오브젝트가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항목에서 또 뷰린을 한번 눌러보죠. 자,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셔서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뷰린, 그리고 픽 어퍼랜드를 누르고 세 번째 모델링 선택. 자, 마찬가지로 뷰린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에서 세 번째 선택한 오브젝트를 빼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셔서 인터섹션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교차되는 부분만 남습니다. 서브트랙션 두 번째 거를 눌러볼까요? 자, 오브젝트를 빼준 형태만 남습니다. 유니온을 눌러볼까요?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오브젝트와 더해볼까요? 자, 크리에이트로 들어가십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뷰린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픽 어퍼랜드를 눌러서 세 번째 오브젝트를 클릭하십니다. 클릭. 이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 부분만 빠지는군요.
다시 모디파이어 패널로 들어가십니다. 인터섹션만 눌러봅니다. 교체되는 부분만 남는군요. 두 번째 서브트랙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로테이셔널 뷰를 보고 확인하니까 오브젝트가 겹쳐 있는 부분만 빠지는군요. 자, 유니온을 눌러보겠습니다. 모든 오브젝트가 합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택 리스트에서 스택 리스트를 좀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택 리스트에서 이 뷰린을 활성화시키고 오퍼랜드를 클릭하시면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를 클릭하시고 그 박스의 랭스와 위스를 변형시켜서 이 오브젝트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